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3월 27일, 3월의 마지막째 주말이 아니죠. 마지막째 주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인간이 마음가짐을 바꾸면 그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 일단은 행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생각, 마음이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플라톤님께서는 마음가짐, 내 마음을 할 수 있다. 또 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마음가짐을 바꾸고 행동을 작게라도 실천을 하시면 분명히 내가 지금에 있는 현실보다 더 좋아진다.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바꿨고 행동을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조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JIBS의 김지훈 기자님의 누가 뭐래도 내 집은 있어야 집값 아직 비싸고 더 떨어져야 된다. 라는 이 기사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이 지난주에도 좀 많이 있었는데 모임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이 부동산 집 이야기를 안 하는 모임이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 모임을 가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동산 모임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감사스마일 또래가 지금 이제 50을 내일 모레 이제 바라보고 있고 40대 후반인데 정말 내 집이 있는 친구가 있고 내 집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집이 있는 친구는 당연히 그런 걱정을 안 하는데 없는 친구들은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고 또 저에게 그런 상담, 고민을 갖다가 털어놨을 때 야 이게 정말 이게 집은 있어야 된다. 물론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이 없이 지금까지도 무주택으로 살아봤는데 제 주변에 있는 집이 없는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집의 소중함, 그 다음에 집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갖는다는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문기사를 토대로 좀 이야기 드리면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 한국 리서치 부동산에 대한 생각과 정책을 평가를 했는데 실거주 수요는 좀 늘었고 추가 하락도 기대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팽배해 있다. 집값이 올해 떨어지고 내년에 오를 수 있다. 또 바닥론은 아직이다. 부동산 정책 추이 등의 변수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잦은 급등락세를 보였지만 내 집 소유 의지는 정말 완고했다라는 표현보다 확고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추이 속에 주택시장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에 8명은 집값이 상승하든 따라가든 내 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집을 사는 부담이 가중될수록 이 같은 의지는 약화됐고 아직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무게감이 더 실렸고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꼴로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집값이 너무 비싼데 왜 이렇게 규제를 푸느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 각종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 아파트 등 가격 변동폭이 주춤해지고 실수요자 이동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웬만큼 바닥장까지 도달하지 않고서는 관망세 흐름을 탈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4명이 내 집은 있어야 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남녀 불문해서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서 최근 기획보고서인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4명이 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10명 중에 8명, 88%라고 지금 답을 했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 4명이 내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질문에 물론 리서치, 설문조사가 설문조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 60%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8%라는 이 이야기에 너무너무 놀랬고요. 거주지별로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광주 전라 그다음에 서울, 부산, 울산, 그다음에 강원, 제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청년층에는 집값이 하락을 해야 된다는 기대감이 높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젊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고 또 일단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건 정말 어렵다. 그런 부분이 지금 잘 반영되어 있고요. 고용 문제라든지 더불어 집값 상승에 따라서 20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이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지금 반영됐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뭐 더 늦추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비정규직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은 계층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많이 지금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 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종잣돈 모아서 작게라도 내 집 마련하시고,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대출 감당이 되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공공문양이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 장항지구, 그다음에 국방대학교 부지, 창릉, 양구 장읍면 3마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을 또 해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 부지라든지 성동구치소 자리, 그리고 교산 신도시 이런 쪽을 이제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제가 또 들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집값 추가 하락 기대가 높은 것들은 뭐 다들 뭐 실거주 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일단은 너무 비싸거든요. 너무 비쌉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서울의 집값은, 그러니까 강남은 20억, 30억이 뭐 맞는 거고, 고양시 집값은 9억, 8억 비싸다고 생각하신, 그러니까 서울은 집값이 비싼 걸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고양시는 집값이 8억, 9억이라고 하면, 7억이라고 하면 왜 이리 비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의 집값을 한번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이제 삼성벤트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 생활권이다. 여기 제가 그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집값이 비싸고 집값이 다 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근데 집이 있는 분들은 물론 한 채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이번에 공시지가가 20% 정도 이제 하락했거든요. 재산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20에서 30%는 지금 30%보다 더 일단 체감적으로 더 낮춰질 것 같은데, 일단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정말 많이 낮춰질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담이라든지 종부세 부담도.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3년 전의 집값보다, 3년 전의 집값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정말 3년 전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전세를 살겠다, 월세를 살겠다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금융 시장도 불안하고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내려가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다. 물론 더 부정적으로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신문에서 더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인간인지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리서치 측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차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그러니까 자기 소유 주택을 마련해야 된다는 사람이 많았고, 더 나가서 실거주 차원에서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가 정말 증가했다. 코로나를 갖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많이 완화돼서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지금 마스크를 갖다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 집에 대한 이런 니즈가 더 강해졌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금리라든지 세제 부담 등 늘수록 소유 유지는 꺾였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전문가들도 올 하반기까지는 집값이 내려갈 것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건설 현장이 지금 모든 건설 현장은 다 스탑을 한 건 아니지만 모든 지금 사업장이 지금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주택 공급을 갖다 지금 올해는 많이 지금 낮추고 있고, 또 내년 내후년에 공급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에서 갑자기 뭐 3천만 명, 4천만 명으로 1천만 명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쪽으로는 주택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특히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동거라든지 여러 채널로 해가지고 또 같이 또 공유해가지고 또 집을 갖다 소유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특히 또 우리나라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집값이 앞으로 더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주지 집값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거나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집값이 그대로일 것이라는 응답은 37%에서 40%였던 반면에 지난해와 올해와 같이 13%와 17% 수준에 그쳤다. 그러니까 2020년 이전으로 3년 전 가격으로 지금 돌아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지 있지만 3년 전 가격으로 지금 돌아갔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 특히 삼성 같은 경우.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는데 또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5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5년 전 가격으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잘못하고 있지만 세부 정책별로 찬성은 더 많다. 또 이제 그 특례보금자리론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뒤에 신문기사를 토대로 좀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아파트로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또 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 신문기사를 정리하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책 방향은 지금 현재 유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가 유리하고 앞으로 이제 시장 규제가 어떻게 될지 또 시장 완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 연말까지는 이 부동산 흐름이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 다음에 일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한 목소리로 지금 다주택자에게 정말 유리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특례보금자론이 하나 들어와 있고 9억 이하짜리의 아파트를 사기에는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무주택자분들이 선뜻 내 집 마련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시기에도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 지역에 사전청약에 당첨되셨던 분들은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이런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은 기다리시란 말씀 드리고 내가 청약으로 당첨될 기회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올 하반기까지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올 6월 말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 개통 전까지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어서 뉴스이스의 최홍 기자, 이주혜 기자님의 이복현 금융위원장님께서 주거용 오피스텔 DSR 조정이라든지 예금 보호 한도 상향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지난 24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생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핵심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은행 고객들이 건의한 주거용 오피스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조정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반기에 논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삼성에도 지금 보면 아파트 주거용 아파트들이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이편한 세상 시티 삼성 1, 2, 3차 그리고 원흥역 푸르지오까지 해가지고 3개가 지금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가격이 많이 낮춰져 있는데도 지금 매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DSR 때문에 그렇습니다. DSR이 그러니까 이 주거용 오피스텔 즉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대출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82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싼 매물들은 6억대도 나와 있거든요. 6억대도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 DSR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력이 되시거나 DSR이 만약에 풀리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DSR 조정안이 나온다고 하면 전반기 내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삼성에 있는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특히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이편한 1, 2, 3차라든지 원흥역 푸르지오 여기는 정말 방 3개짜리 특히 뭐 82 타입, 84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 좋거든요. 아파트 거의 25평 수준으로 잘 빠졌기 때문에 4인 가족이 큰 4인 가족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4인 가족을 살기는 조금 힘들지만 3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거주 가능하고 특히 어린 자녀들 특히 뭐 여기 창릉 초등학교를 갖다 보내는 그런 초등학교 부모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께는 정말 좋은 주거지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감사스마일이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감사스마일에게 문의를 하세요. 이게 정말 앞으로 이제 이런 아파트 가격을 문의를 해 주시는데 삼성에 있는 아파트이 창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삼송에 있는 아파트, 특히 이제 IM 삼성도 이제 7년, 6년 있다가 또 분양을 하겠지만, 민간 임대에서 이제 분양으로 전환하겠지만, 이 4개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방 3개짜리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하락하거나, 임대 가격이 뭐 낮게 형성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제가 누가 뭐래도 내 집은 있어야 된다. 아니야. 무슨 뭐 집이 뭐 왜 필요해? 집을 갖다가 뭐 10억, 20억씩 뭐 그걸 깔고 앉을 필요가 뭐가 있어? 집은 그냥 주거로 만족해야 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집은 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감사스마일도 20대 때 군생활 하면서 관사를 제공받아서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 아버지가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정말 3년 열심히 근로해서 돈을 벌어서 직장만을 해서 초등학교 때 이사도 많이 안 다니고 중, 고등학교 그리고 저는 또 대학교도 거의 한 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집의 소중함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내 집 한 채는 필수고 능력이 되면 2채까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식 투자라든지 또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뭐 부동산 재테크 하는 방법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60대 70대 내 집을 갖고 있어서 내가 그냥 여기서 이사를 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임대를 사는 거랑 내 집이 없어서 60대 70대 뭐 떠돌아 다녀야 되나?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평생토록 살게 할 수 있는 집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또 여러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20대 30대 때 아끼고 근검 전략하는 거는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제적인 그런 여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나이가 들었을 때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집을 갖다가 없는 상태와 그래도 작게라도 내 소유권으로 해서 집이 한 채 있는 거랑은 정말 다르다. 그리고 이 집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주택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자녀에게 자식에게 또 남겨주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빨리 변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물론 하늘로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GTX-8 타고 20분 만에 뭐 강남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왕복 1시간이면 뭐 정말 강남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머지 않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잠을 안 자고 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캡슐 같은 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술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집은 있어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해외 부동산도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 미국 부동산도 가격이 왜 계속 오를까? 지금 같은, 상황이 그렇게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지만, 사람들이, 뭐, 쓰는 거라든지, 뭐, 옷 사입는 거라든지, 소비하는 것은 줄일 수 있지만, 이 주거 비용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내 집은 꼭 장만을 해야 되고, 내 여건에 맞춰서, 내 능력에 맞춰서, 내 집을 갖다 장만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시면 지금 2022년 3월 27일 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앞으로 한 2년 있다가 2025년 3월 27일 날 한번 생각을 딱 해보시면 제 말씀을 이해가 되실 거고 감사스마일도 금융위기 때 내 집 마련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 그때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고 조정받고 있고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고 이런 위기를 갖다 계속적으로 감지하고 있음에도 감사스마일은 그래도 내 집은 한 채는 있어야 되고 내 집을 갖다가 한 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장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그래도 나는 내 집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전세나 월세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제 방송을 보시고 그래도 한번 작게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내 집 마련하시고 여기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빌라는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 차라리 주거용 아파트, 오피스텔 방 3개짜리 그리고 작은 소형 아파트 20평대든 10평대 후반이라도 아파트를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3월 마지막째 주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